이해찬 관계팀이 이쪽으로 오셨습니다. 현장적 팀장님. 지역 담당 저희 센터는 정부, 유관기관, 협단체 등 총 32개 기관에 39명이 한몸이 돼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한 우리계 수급애를 원스톱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를 통해서 각 업종별 현장 애로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17개 지방자치단체, 12개 지방중소기업청, 무역협회 지부, 지방상위, 산단군 지역 법률 모든 애로가 취합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애로 유형별로 통관이나 무역보험, 자금 등 즉시 해결 가능한 즉시 저희들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한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 화이팅! 그러면 지금부터 모두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당대표께서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현장 최고 회의는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응하는 보험부처 현장 지원단인 소재 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하였습니다. 강명수 센터장님과 센터 신구지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소재 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는 일본 경제 도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재 부품 수급의 위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야정 사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분야의 실무진들이 체감하는 현재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만든 자리인 만큼 비판 없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기업 현장을 찾았는데 오늘은 이 지원센터를 찾아서 관리 체계를 한번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수출 규제 선언 이후 석 달 가까운 동안 사실상 대화를 거부한 일본이 이제나마 대화에 나설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차관급, 국장급, 과장급 실무적인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60일 동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이사를 갈 수 없는 필연적으로 함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 관계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경제적인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당정은 현업 종사자들의 겪는 애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견기업의 R&D 역량 강화 지원, 수입애로 국내 기업의 대체 수입처 발굴 지원, 모험적 투자의 활성화, 소재 부품 국산화 과정에서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 및 지원 제도를 만드는 일 등을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R&D 예산이 24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매우 많이 늘어난 편이고 이 부품 소재 장비를 위한 R&D 예산만도 1년에 2조 원을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잘 활용을 해서 자립경제를 만드는 일에 매진하도록 당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든든한 지원 정책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7월 1일 일본이 기습적인 수출 규제를 단행한 지 벌써 2달 반이 지나갑니다. 소재 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는 7월 20일 32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민관 협동 조직으로 가동되어서 한 몸처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오셨습니다. 강명수 센터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소재 수급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 수입처를 연결하고 또 자금 유동성이 떨어진 기업에 금융을 지원하는 등 어려운 기업에 큰 버팀목이 되어 오셨습니다. 기업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고충을 돌파할 수 있도록 힘써주셨고 소재 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지난 11월 개각에서 강경파 인사들을 전면 배치하는 등 잘못된 조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기술 자립을 통한 그 길 자강을 위해 몇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갑작스러운 수출 규제에도 기술 자립과 국산화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했고 반도체 분야에서 에칭가스 등에서는 국산 공정이 시작되고 또 분자로 완료되는 이런 성과들도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자립을 위한 길이 그리 간단치만은 않은 만큼 더욱 고삐를 단단히 쥐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소재 부품 산업 육성의 목표도 수입 대체에만 국한하지 않고 공급의 안정성과 시장 다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재 부품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때 더 튼튼한 기술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작년 우리 제조업의 해외 M&A 실적은 42건으로 약 91억 불 정도로 이렇게 추정됩니다.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서는 한 10%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이 가장 좋지만 빠르게 시장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재 부품 분야에서 해외 M&A를 추진할 필요도 있다. 이런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 경청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말로만 그쳤던 기술 독립을 실천해 나가는 이런 과정으로 기회로 삼고 제조업 혁신과 또 제조 강국으로 재도약하는 전기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우리 이해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조 강국을 만들기 위한 기업 지원에 모든 역량을 다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내후년 일몰 예정으로 되어 있는 소재 부품 특별법을 소재 부품 장비 산업 특별법으로 새롭게 제정해서 그 길 자강을 위한 법적 지원 제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제 정책의총을 통해서 당 소속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았고 당론으로 입법 발의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곧 대통령직 속의 민관 합동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도 출범하게 될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비전의 골격도 마련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마음 놓고 꼴문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실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또 적시에 반듯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약속드리면서 센터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거듭 감사와 또 응원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센터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인순 최고위원입니다. 일본의 그동안 그 경제 침략에 맞서서 우리 정부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관련해서 WTO에 적극 제소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당과 또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대화로 단기간에 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일본의 경제 침략 대응 장단기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과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 정책을 총동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새 예산안의 핵심 원천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소재 부품 장비 기초 원천 기술 R&D 예산을 2배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소재 부품 장비 자립화 및 경쟁력 강화를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 예산에 관련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5년 한시로 운영되는 특별회계에 매년 2조 원가량 투입할 계획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민주당 지도부가 대한상공회의소에 있는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방문한 것은 우리 기업들이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지원 상황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지원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 보니까 다 이 분야에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계시는 정말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오늘 나올 여러 가지 제안들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특히 강병수 센터장님을 비롯한 센터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탄 없는 그런 제안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은 역사적으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온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친다면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일 무역 분쟁 위기를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의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일 수입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민주당도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강명수 센터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정부는 7월 4일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실시하였고 8월 28일부터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배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대응책을 착실히 준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에게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현장의 애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이전인 7월 22일부터 인간화품,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 조치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기회를 삼아 우리 기업들에게 소재부품의 수급 안정, 공급처의 다변화, 국산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 여당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지원센터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 애로를 최일선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총괄 지원 창구입니다. 크게 4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에게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 애로 상담을 하고 있고 총괄 협력 지원 체계를 통해서 애로를 해결해서 궁극적으로는 국산화 기술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출범 이후 어제까지 매일 200건 상담에서 어제까지 총 상담 6,156건을 하였습니다. 현재 484건의 애로 해결을 지원 중에 있고 금융지원의 경우도 6,050억 원의 금융지원을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애로 해결의 컨트롤 탑으로서 현장 시 접근 현장을 실천하여 작은 애로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끝까지 챙기고 관리하겠습니다. 이번 수출 규제는 일본이 시작했지만 이번 위기를 넘어 일본에서 벗어나 소재 부품의 국산화 그리고 소재 강국, 제조산업 강국이 발생할 수 있도록 여당과 최고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